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류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흉통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한 편에 속하면서도 심장병과 비슷해서 협심증이나 이런 거하고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바로 역류식도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가 올라가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에 들어갑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은 위의 위쪽 밸브, 그걸 분문부를 합니다. 이 분문부를 잠기게 되고 아래쪽 밸브도 이래 잠겨 갖고 음식이 위장 사이에서 위산과 함께 이렇게 섞어져서 음식이 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단 위 내용물인 이 강산에 버무려진 이 음식들이 식도를 통해 가지고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식도가 산과 소화액에 의해 갖고 손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화액이 거꾸로 올라오는 이유로는 위 내용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정체가 오래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위의 아래쪽 밸브인 유문부의 운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문에 협착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또 위액 분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넘쳐는 경우, 그리고 위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 갖고 이래 갖고 꼭 차고는 이래 슬슬 움직이다 보면은 움직임에 따라 갖고 치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식사를 많이 하고 난 뒤에 쪼그려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바로 과격하게 뛰거나 달리기 같은 거 하거나 힘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 그리고 임신 중이나 아니면은 또 복대를 착용해 가지고 오래 허리 같은 거 아파 가지고 복대를 착용해서 배에 압력을 계속 주는 경우, 그리고 잦은 기침이나 이런 거로 복압이 계속 증가해도 이 산은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성 구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문부의 근육의 힘이 이래 잠그는 힘이 떨어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잠그는 이 밸브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물로 고혈압약인 칼슘 기량제나 아니면은 근무력제인 항콜린제, 신경안정제 계통, 수면제 같은 거, 통풍약, 그리고 혈관 확장제 계통인 테오필린 등의 약물들도 이 분문 관략근, 꾹 쥐는 근육에 압력 감소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친답니다. 보통 생활에서는 우리 술을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그리고 줄담배를 피우거나 그리고 이 고량후미, 기름진 음식, 기름지고 끈적끈적하고 달고 이런 그런 음식들이 역류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 역류성 질환의 이 전형적인 증상은 이 가슴 쓰림, 하트번이라 합니다. 가슴 쓰림과 위산이 역류해 갖고 입에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가슴 쓰림은 대개 명치에서부터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는 것처럼 가슴이 타는 듯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어머님들이 보통 이야기는 가슴이 따가워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해지면은 이 견갑골 사이나 팔 쪽이나 그리고 이 목 그리고 이 등 쪽으로, 뒷목 쪽으로 방산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이게 협심증하고 비슷해 가지고 협심증으로 오인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흉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잘 벌게지시는 분들이, 사무실 붉은 얼굴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은 심장 초음파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역류는 위액이나 위내용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두를 지나 가지고 역류에서 올라와 갖고 입에서 느껴집니다. 맛이 뭐 시고 쓴맛 비슷해 쓴 약물 같은 맛이 올라옵니다. 대개 많은 음식을 먹은 후나 혹은 과식 후에 누운 자세에서 쉽게 발생을 하면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되새김질을 한의에서는 구토 일종으로 보고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류하는 것이 인후부를 지나가 후두에도 자극이 돼 가지고 전혀 뜬금없이 폐의 증상, 그러니까 천식 같은 경우나 만성기침 같은 경우가 기관지에 계속 자극을 줘 갖고 그런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의에서는 이 역류식도염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심통, 심통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 심통, 그리고 흉비,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ung, 딱 막히는 게 심해져 갖고 꽉 조이는 걸 결ung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잡이라 그래 가지고 일종의 위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매획기라 그래 가서 매획기는 목에 가래가 딱 막혀 가지고 올라가도 안 하고 내려가도 안 하는 그런 증세를 매획기라 합니다. 그리고 식적이 있는데 이 식적은 쉽게 생각하면은 체해가 오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칠정은 요새 말로 하면 아마 그래도 스트레스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구토 등으로 보고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식적입니다. 나중에 식적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아이들의 식적은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아토피나 기타 면역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의에서는 식적이 상환과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절대적으로 야식이나 과식, 그리고 식후 바로 힘쓰거나 뛰는 것 등을 고치지 않으면 이 역류식도염은根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해지면은 이젠 음식이 잘 안 내려가는 연하곤란이 오게 되는데 꽉 막힌 것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딱한 경우가 됩니다. 역류식도염을 앓게 되면 식도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음식은 이럴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과일 주스나 토마토, 탄산음료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허리둘레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횡격막을 눌러 가지고 딱 역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 중 평소에 배가 자주 고프거나 입안이 헛헛하신 분들은 우엉차나 보리차를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사 시 물을 많이 드시면은 소화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아니면 역류식도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간에는, 그러니까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밥 따로 물 따로가 유행을 했는데 이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밥 따로 물 따로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무조건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이 계통의 질환은 벌써 알면은 한 10년은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현저한 증서가 치료해서 없어지면 생활 지도만 열심히 받아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식습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평소 식사는 편안히 그리고 천천히 우아하게 드시고 속 편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